한국이 호주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호주는 13일 한국에게서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도입하며 약 1조 원을 지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계약 체결에 따라 호주는 우리에게 7번째 수출국이자 K9을 운영하게 된 세계 8번째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호주 국빈 방문에 나서자 국내 일부 언론들은 지금 국내에서 코로나로 난리가 났는데 왜 이 시점에서 해외 순방을 가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호주로 떠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호주에 도착해서 첫 공식 일정으로 수도 캔버라에서 모리슨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들려온 소식은 1조 원대의 K9 자주포 계약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호주 획득관리단은 13일 호주 캔버라에서 한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식이 종료된 후 호주 획득관리단은 한국의 K9 자주포 획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번에 호주와 계약한 K9 자주포는 한국 기술로 만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자주포로 2000년대부터 2017년까지 전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무려 4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강 자주포 중 하나로 평가받는 독일 판차우비체 2000보다 높은 실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K9 자주포는 지난해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에서 인도가 대거 배치하며 그 강력함을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중국은 자신들의 자주포보다 K9의 성능이 떨어진다고 했으나 실제로 성능이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K9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인도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는 호주는 이번에 인도에서 그 위력을 인정받은 K9을 자신들도 도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호주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24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규모의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한국과 독일이 최종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문 대통령의 호주 방문은 한국 방산업체가 계약을 수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문 대통령의 호주 방문은 한국 방산의 중요한 세이즈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는 2020년 3월 국경을 폐쇄한 후 이번에 다시 국경을 열면서 가장 먼저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호주 측에서는 지난 6월 G7, 10월 G20에서 만날 때마다 호주에 와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런 요청 가운데 한국이 방문을 결정한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 광물에 대한 협력입니다. 최근 한국은 요소수 파동을 겪으면서 원료와 원자재 공급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번에 세계적인 광물자원 부국인 호주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광물의 탐사, 개발, 생산은 물론 광산 제외까지 관리해 자원개발 전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인적 교류와 기술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요소수 사태는 중국이 호주에게 경제적인 보복을 시도해 석탄의 수입을 규제해서 벌어졌기에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사태가 언제 또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핵심 자원을 가지고 있는 호주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목숨만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새로운 석유라 불리는 배터리는 100년 된 공급망을 재편하고 산업 질서를 새로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일본이 2차 전지 시장에서 가장 앞서가고 한국과 중국이 그 뒤를 쫓았습니다. 2019년 초만 해도 일본 파나소닉이 점유율 50%를 넘기며 1위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해 처음으로 파나소닉을 이기며 1위가 되었는데 이를 중국이 바로 뒤집었습니다. 지난 9월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는 한국 기업이 아닌 바로 중국 CATL이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서 압도적이었던 한국 기업들을 제치고 중국의 5개 기업은 무려 45.5%의 점유율로 한국과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중국은 리튬 인산 철을 쓰는 LFP 배터리를 주로 쓰는데 이 배터리의 가격이 엄청나게 싸기 때문에 한국이 주로 쓰는 3원계 배터리를 밀어낸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중 세계에서 4가지 금속을 조합해 양극재로 쓴 3원계 배터리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3원계 배터리는 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진보된 기술로 평가받지만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배터리 안정성과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코발트 가격이 다른 금속을 다 합친 것보다 비싸다는 것입니다. 코발트는 니켈과 구리를 채굴할 때 나오는 부산물에서 추출되기 때문에 공급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체 매장량 중 70%가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어 현지 정세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LFP 배터리가 삼연계 배터리보다 무려 80%까지 저렴하고 안정성도 높았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단숨에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코발트 공급망을 확보해 가격을 낮추고 공급을 원활히 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나라가 호주였습니다. 호주는 철광석, 석탄, 액화 천연가스 등 전통적인 자원과 에너지 부국인과 동시에 세계적인 핵심 간물 보유 국가입니다. 호주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니켈 코발트의 전세계 매장량 2위, 반도체 핵심 소재인 히토리의 매장량은 세계 6위에 달합니다. 정부는 향후 핵심 간물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호주와의 협력이 절실했습니다. 향후 2040년까지 전기차 관련 소재의 경우 리튬은 42배, 흑연 25배, 코발트 21배, 니켈 19배, 히토리 7배 이상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할 코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핵심 간물 자원에 대한 확보도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국과 호주의 협력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 기아는 미국에서 올해 목표 2만 대를 초과 달성하며 벌써 183만 대를 팔았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급난 속에서도 미국에서 고속 질주하며 12월 실적을 더하면 연간 최대 판매 실적 경신도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동남아, 인도 등지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기아는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급 브랜드와 전기차로 뚫어보겠다고 했지만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자동차는 중국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고 일본과 센카쿠였던 분쟁으로 한국자동차는 당시 중국 시장에서 더욱 확장되었지만 이후 사드 보복으로 인해 퇴출되다시피 하며 그 시장은 일본에게 넘어갔습니다. 일본은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중국에 최적화된 모델을 내놓으며 지난해 중국에서 무려 520만 대를 팔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시장은 규모가 커서 절대 건너뛸 수 없기에 일본차가 중국 시장을 점령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한국이 다시 중국 시장에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기아의 전기차가 경쟁력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 중국 시장을 휩쓴 일본차를 중국이 밀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호주를 방문해서 한국은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종전선언을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하며 올해 도쿄올림픽을 지지했던 중국에게 뒤통수를 쳤다며 배신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중국은 보이콧하는 나라들에게 결연하게 반격할 것이라고 유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당장 일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문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은 방산과 광물을 동시에 이뤄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주요 자원 공급에 있어서 불안한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확보하고 미래 산업에서도 중국과 일본을 제압할 강력한 협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